여러분, 저 최근에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대박 끌어당김을 실천했거든요. 제가 이제 동네에 산책할 때마다 보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통유리에 그 안에 노란 조명도 있고, 그리고 우드톤?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회사를 퇴사하고, 저는 대기업을 퇴사를 했었는데, 뭔가 그 작은 사무실을 봤을 때 만약에 다시 재취업하게 된다면 저런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간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장소, 여기가 바로 그 사무실이에요. 그 사무실에서 제가 매일 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끌어당김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큼 좀 강렬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사무실을 제가 어떻게 끌어당겼는지, 그리고 진짜 우주가 어떻게 신비롭게 일을 펼쳐냈는지 그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끌어당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끌어당김에 대해서 새로 배우게 된 것도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무실을 얻기까지 너무 신기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사무실은 제가 얻은 게 아니고, 심지어 저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뭘 찾아봤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한테 온 건데, 어떻게 왔냐면 남자친구를 통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제 저랑 남자친구랑 같이 공유 오피스 사업을 작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몰입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일하는 게 우리 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망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작게 공유 오피스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동안 공유 오피스를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이 업무 분담을 했는데, 이제 부동산 알아보고 찾아보는 건 남자친구가 하고, 저는 인테리어를 이제 다 담당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동산 이제 보고 괜찮은 데 있으면 직접 가서 실물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 군데를 많이 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올 거를 감안을 해서 그러면 좀 중심 지역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막 이 동네도 가보고 저 동네도 가보고 했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괜찮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그 실물 사무실을 이제 보러 다닐 때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이 사무실을 레퍼런스로 떠올렸어요. 통유리에 우드톤, 그리고 1층 크지 않아도 되니까 작게 시작해도 되니까 그런 공간을 항상 레퍼런스로 머리로 짧게 떠올렸었거든요. 남자친구한테도 이 사무실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원하는 걸 공유를 했었는데 그냥 나는 두 가지만 됐으면 좋겠다. 통유리에 우드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1층을 찾으려고 하면 일단 너무 비쌌어요. 월세가 너무 비싸고, 지하 이런 데를 보면은 넓기는 한데 순환되는 느낌이 없는 공간이, 둘이서 이거 좀 될 일이라면 그냥 쉽게 될 텐데 지금 뭔가 우리 너무 애쓰고 있는 느낌이다. 이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애써서 찾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한 게, 우리 그냥 쉽게 일단 둘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 둘이서 쓰는 공간인데 진짜 매일매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공간을 찾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얘기가 정리가 되니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러면은 우리 그냥 지역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한테 편한 지역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저랑 남자친구랑 되게 가까이 살거든요. 저희 집에서 코앞에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희 동네에 살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신기한 포인트, 첫 번째 신기한 포인트인데, 남자친구는 원래 저희 집에서 거의 막 1시간 반 정도 떨어지는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또 우리 동네로 오게 됐냐면, 그 이야기도 좀 기가 막힌데, 이제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연락된 모임이 있었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한번 모이자 하면서 몇 년 만에 연락이 닿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안에 이제 어떤 형이 그러면 자기 집에서 집들이 겸 만나자 하면서 자기 집 주소를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저희 집 바로 앞인 거예요. 그냥 길 건너면 바로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 자체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넓은 도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연락도 안 하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엄청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신기하게 넘어갔어요. 내 남자친구는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 시기에 이제 남자친구 살던 집이 계약이 끝날 때쯤이었고 이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해서 막 집에 대한 고민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 자리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너 그러면 뭐 집 찾는 동안 혹시 뭐 지낼 곳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라 라고 한 거죠. 뭔가 아다리가 너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집이 팔리고 새로운 집은 아직 못 구한 상태에서 그 시간이 뜬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형 집에서 지내기로 했던 거예요. 뭐 한 3일 정도 원래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냈는데 형이 제 남자친구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혼자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되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루틴이 되게 잘 잡혀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본인도 그게 좀 잡혀가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렇게 형이랑 같이 사니까 또 기쁜 거죠. 연결되는 기쁨도 느끼고 그래서 서로 이득인 상황이 되니까 형이 먼저 혹시 자기 혼자 사니까 너무 루틴도 무너지고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같이 쉐어하우스 하는 것처럼 한번 좀 살아보면서 너의 그런 루틴 이런 걸 좀 배워보고 싶다. 괜찮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안 그래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한테 잠깐 동안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해볼까?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동네 친구가 됐어요. 제 집 앞에 살게 됐어요. 그게 또 너무 신기한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그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찾고 있었으니까 이제 서로 우리 그러면 우리 둘이 쓸 공간을 먼저 찾을 거면 그냥 집 앞에서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이제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남자친구는 뭐 사무실을 좀 찾아봤었던 거죠. 어느 날 이제 같이 카페에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오늘 오후 4시에 부동산 하나 보러 가기로 했다 우리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날 오후 4시에 같이 그 부동산에 가서 그 부동산 중개인 만나서 이제 사무실 저쪽이야 하면서 걸어가는데 저는 그 길을 알잖아요. 뭔가 그 사무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설마 이러면서 막 갔죠? 근데 처음에는 막 계속 아리송했어요. 왜냐면은 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진짜 딱 가더니 그 사무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라고 하는데 진짜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돼. 너무 신나는 거. 너무 신나는 거예요 혼자. 근데 이제 저는 남자친구한테 우리 동네에 있는 동안에 이 사무실을 보여준 적도 없고 뭐 언급한 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기를 그냥 처음 보는 거니까 보지만 저는 이제 이미 마음속으로 막 난리가 난 거죠. 와 여긴데? 여기가 사무실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 공간을 그날 보고 나서 저희 둘이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제가 막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여기 사무실 사실 그 전부터 항상 지나가면서 일하면 저런 데서 일하고 싶다 생각했던 곳이라고. 그러면서 막 되게 신기해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 근데 저기 사무실 통유리잖아. 그리고 우드톤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통유리의 우드톤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냥 저기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제 뭐 계약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사무실에서 여기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짜 믿겨지지 않아요. 우주가 일을 펼쳐내는 방식을 이렇게 복기해보면은 갑자기 연락이 닿은 친구가 저의 집 바로 옆에 살 수 있는 확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사무실 알아보다가 그냥 우리 집 근처에서 찾자라고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처음 본 심지어 여기에 사진도 없었대요. 부동산 찾을 때 사진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해보지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이 사무실을 보겠다고 했을 때 전혀 아무런 기대도 뭐 집착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 사무실 와서 처음 구경했을 때 여기 원래 쓰셨던 분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6년 동안 쓰셨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쓰셨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사무실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옮기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이 사무실이 나가는 거를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부터 해서 모든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애씀 없이 얻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러면서 끌어당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끌어당김이라고 하면 요즘 끌어당김 뭐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근데 끌어당김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진짜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고 그 장면을 시각화해라,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사무실을 원했어. 그러면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나를 시각화하면서 거기서 이미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라,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각화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떠올린 적도 없고 그거를 느껴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제가 유일하게 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무실들을 보고 다닐 때 이 사무실을 레퍼런스로 그냥 잠깐씩 내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화 안 했고 구체적인 상상 안 했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 안 했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 아주 가볍게 짧게 떠올렸다가 놓은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집착이 없었죠. 집착도 확인하는 것도 애씀도 없었죠. 그러면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했을 때, 저는 제가 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창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명한 상태라 하면 내 안에 뭔가 억눌려 있는 감정, 아니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이 장벽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 거죠. 저는 감정 해소를 그동안 되게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그냥 항상 하거든요. 감정이 나한테 와서 그냥 흘러가게 둬요. 그래서 나는 항상 투명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한 투명한 상태에 있으면 사실 끌어당김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나한테 맞는 게 그냥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명하기 때문에 뭔가를 떠올렸을 때 현실의 반영이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내가 과연 이걸 가질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되겠어? 그게 말이 돼? 이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의심, 불신, 자기의심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끌어당김, 열심히 계속 떠올리고 오랫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정 해소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매일 막 꾸준히 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길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잠깐씩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짜 느낀 건 뭐냐면, 끌어당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끌어당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정 해소이고. 근데 그럼 감정 해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이라는 거는 내 신체의 반응이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화날 때 우리가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얼굴에 열이 올라오고 이런 거, 그게 화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감정이란 그냥 신체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 신체 반응에 집중하고 그 감각에 집중하면서 머무르는 것 자체가 감정을 느껴주고 해소하는 거거든요. 내 신체에 집중해 주는 거, 내가 두렵구나, 불안하구나 이런 거를 그냥 가만히 느껴주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를 그냥 통과해 가는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투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감정이 해소가 되고 투명한 상태이면은 사실 뭔가를 원할 때도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반드시 이걸 이루어야 돼, 이게 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안 돼도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무실에 대해서 제가 한 게 딱 그냥 이거예요. 저런 데면 좋겠다, 끝. 그리고 그냥 걷던 길 걷는 거.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전에 막 여러 개의 사무실을 봤었잖아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자꾸 애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무실을 계약하는 그 과정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보고, 심지어 세입자분들 너무 친절했고 여기 건물주분들도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럼 모든 경험이 처음부터 계약할 때까지 모든 경험이 다 순탄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주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은 최소 에너지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 저항이 가장 적은 길, 가장 효율적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 빼고 그냥 투명한 상태로 있으면 나도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확인하는 경험이었달까요? 그래서 끌어당김 요즘 되게 화제이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끌어당김은 그렇게 특별한 테크닉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끌어당긴다기보다도 일단은 내 안에 뭔가를 비워내면은 나한테 맞는 거, 그게 알아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울처럼 호수처럼 맑아지면은 우주가 그냥 거기에 맞는 것들을 바로바로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냥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를 원한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상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뭔가를 계속 쫓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다는 그 신념을 강화시키는 행위고, 그래서 그것보다 저는 가장 먼저 중요시 하는 게 나 자신을 좀 비우는 거거든요. 나 자신부터 정화하는 거. 그래서 내가 투명해지는 거. 그러면 끌어당김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이제 제가 하는 감정 코칭의 중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끌어당김을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감정 느끼는 게 어렵고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으면 감정 코칭 1회 체험을 열어놨거든요. 아래 링크에 체험 수업 링크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주의 흐름을 더 믿게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맞는 거를 알아서 펼쳐주는구나.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부터는 뭔가 끌어당김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 안에 불편한 게 있다면 그걸 먼저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래서 끌어당김 하면서도 의심이 올라오면은 그 의심을 한번 먼저 느껴봐 주세요. 그게 끌어당김의 가장 빠른 길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